안녕하십니까. 설린TV의 주간 상담소를 진행하는 김 소장입니다. 저희 설린에 한 주간 동안 많은 문의를 주셨고요. 그 중에서 핫하고 이슈가 되는 내용을 간추려서 알려드리는 주간 상담소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저희가 방송 촬영을 하는데요. 추석이 지난 이유여서 그런지 이혼에 관한 문의가 아주 많았고요. 그 중에서 또 핫한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안갚음으로 자신의 카톡 프로필에다가 헤어진 연인의 이름을 땡땡땡 그 다음에 쓰레기라고 올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을 할까요?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주위 지인들에게 어떤 망신을 주려는 그런 의사가 분명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모욕이 성립합니다. 자신의 카톡 프사라고 하더라도 프사나 프로필에 이렇게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런 표현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 받침을 버렸는데 이게 바람에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차를 파손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물어줘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침대 커버를 재활용 쓰레기장에 놓을 때 옆에 차가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놓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자신이 쓰레기장에 재활용 침대를 놓을 때는 없었는데 차가 나중에 왔다. 그 경우에는 글쎄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언제 차가 주차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혼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5대5의 비율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5대5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혼 사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혼은 배우자 서로 상대방이 협의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일방이 강제로 이혼을 하고 싶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두 번째는 악의의 유기를 했을 때, 세 번째는 자기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여섯 번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 6가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가정법원의 실무 경향에 따르면 이러한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설린에도 상담을 주신 분의 경우에 부인이신데요.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요. 또 경제적으로 월급을 받아서 부인에게 다 맡겨서 생활도 하고 뭐 별 문제가 없어요.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주사가 심한 것도 아니고, 근데 부인은 이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이미 집을 나와서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특별히 이혼 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가정법원의 젊은 판사님들이 계속 재판을 하시게 되고, 그분들의 생각은 최근의 경향은 거의 파탄주의에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하게 된, 혼인이 파탄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요. 두 부부가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냐, 이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일방이 결혼해서 살다가 보통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오랫동안 또 같이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또 다시 만난 여자와 사이에 자녀도 놓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예전의 판례들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그래가지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보니까 부부지만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남자는 새로 만난 여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겼는데 이 자녀가 두 부부 사이에 자녀로 이렇게 등록이 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혼인한 부부 사이에 만난 자녀가 법정 행동을 할 때도 친권자로 남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주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되 이혼 여부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 오신 분에게도 저희가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미 두 분이 별거를 하고 계시고 이혼 소송 과정이 앞으로 1년 이상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혼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할 그런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주간 상담소에서는 이혼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혼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혼은 6가지 사유에 꼭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결합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간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